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가 구취예요. 구취. 누군가 얘기해주지도 않지만 꺼려하는 것, 그죠? 구취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에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환자를 상담할 때 보면 끔찍했던 기억이 나요. 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지 사실 죄송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우선은 구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냄새를 내가 구취가 나는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 입냄새 난다라고 얘기해 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죠? 냄새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확인하냐면 간단해요. 첫 번째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상대방 표정이 싹 굳어. 순간 굳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틀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리를 딱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계속 어두워져. 그러면 100%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잠깐만요, 그러고서 물을 마셔주거나 혹은 가글을 하고 오거나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계속 얘기하면 입냄새 계속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죠. 공기청정기 앞에서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빨간불로 확 바뀌면서 화생방 모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입냄새 장난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오거나 그러면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바뀌면서 왱 돌아요. 굉장히 센서가 예민하거든요. 입냄새도 공기청정기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후 불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는 경우는 입냄새 짱. 안 바뀌면 괜찮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수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냄새 모드로 확인해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냄새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후 불어보면 냄새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아니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병원에서 쓰는 방법인데, 손목에다가 이렇게 혀를 핥아요. 그리고 잠깐 5초 정도 놔둔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심한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구수한 냄새보다 더 진한 간장 달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냄새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그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누구나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구취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취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취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입 안에 세균들,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하는 거죠. 혐기성 세균이 주로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혐기성이란 건 뭐냐면 공기가 없는 곳에서 번식을 잘하는, 호기성과 반대 혐기성이거든요. 그 세균들이 입안에서 막 번식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과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냄새가 타고 올라와서 구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염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던가 아니면 폐 농양이라던가 이런 폐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냄새가 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분들, 아니면 내과적인 내분비 쪽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취랑은 조금 다르게 특유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 냄새는 구취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취가 나는 경우는 입을 꼭 다문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내뱉었을 때 이 냄새가 나죠. 보통 이제 가장 흔한 게 자고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말을 하면 냄새가 나죠. 그죠? 누구나 날 수 있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잔 다음에 세균들이 막 번식을 했죠. 그리고 양치도 안 하고 잤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막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 냄새가 확 나죠. 뒷사람이 깜짝 놀라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취의 원인은 입안의 문제, 구강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코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문제.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이 쉬운 것부터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구취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건 입안의 문제라고 했죠. 입안의 문제. 보통 이제 치주염이 있다던가 치은염이 있다던가 충치가 있다던가 풍치가 있다던가 잇몸 출혈이 잘 생긴다는 분들, 아니면은 보철물이 약간 오래돼서 그 사이에 유격이 생겼다는 분들, 아니면 덜그럭거리거나 깨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음식물이 끼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충치가 있게 되면 구취는 거의 100%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가 있는 경우는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우리 잇몸 질환 있는 경우도 꼭 치료를 하셔야 돼요. 잇몸 질환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편도 결석이라고 하죠. 편도 쪽에 이제 그 결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편도에다가 구멍이 생겨요. 그 사이사이에 결석들이 들어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 세균들이 그 안에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내 문제들은 꼭 해결해 주는 게 제일 먼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가 가장 오랫동안 구취를 유발하는 경우인데 구강 건조증이에요. 입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비염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축농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거나 하면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이 건조해져요. 그러면서 입안에 있는 정상 세균총들이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혐기성 세균들이 더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박테리아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침이 마르죠. 그러면서 세균들이 와쉬아웃을 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침 분비가 덜 되고 침이 적기 때문에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이 건조한 문제들 때문에 구취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게 비염, 그죠? 그리고 감기가 걸렸을 경우에 코가 막힌다. 그럼 입냄새가 거의 다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감기 환자분들 보면 구취가 나거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당연히 구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기 환자분들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비염. 그래서 비염은 꼭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못 들어봤을 텐데 후비루 증후군은 뭐냐면 구강내 문제, 그 다음에 부비동의 문제들, 그리고 코의 점막에서 이제 점액들이 분비되거든요. 그게 목 뒤를 타고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뒤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점액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코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훑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꿀꺽 삼키고 그게 후비루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성가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도 많이 계시는데 뒤로 넘어가요. 혹은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헛기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침도 하고 코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점맥이 끈끈해요. 그러면서 배 터지지도 않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후비루 증후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비루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들이키게 되죠. 들이키면서 어떻게 돼요? 침도 같이 삼키게 되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침들이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구취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후비루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 쇼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찰해봤는데 원인이 없어.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을 가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가면은 사실 뭐 약간의 비염이라던가 부비동염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부비동염, 그죠? 축농증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원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닥터 쇼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거는 이제 마일드한 비염에 준해서 점액들을 없애는 쪽에, 말리는 쪽에 치료를 해주면 개선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과적인 문제들인데 내과적인 문제는 가장 흔한 게 위염이죠. 그 다음에 위궤양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산 분비가 많은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방적으로 보면 속병 때문에 구취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냄새가 나는데 뭐 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 시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음식량도 줄이고 수분량도 줄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약 같은 걸 먹게 되면 이제 수분이 줄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에 의해서 구취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한방적으로 보면 이제 위장 쪽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약한 분들 그리고 위가 강한 분들 두 가지가 동시에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위가 허약해서 허혈이 떠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위염이 생기고, 그리고 기능성 소화장애가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꺽꺽 트림도 나고 자꾸 얹히고 막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방적으로 보면 위장이 약해서 허약해서 위기혈라던가 기혈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위장 기능이 너무 활발해서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도 우락부락하거나 혹은 폭식을 하고 막
혈기 왕성한 분들인데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위장 기능에 위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숙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구취로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 위장 기능이 너무 강해서 위열이 생기는 경우도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취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그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구강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치과를 가세요. 그리고 편도결석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이비인후과 가셔서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편도결석 같은 경우는 제거해도 또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만족스러운 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꿀팁은 오늘 주제가 해야 되는 구강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코를 청소해 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모낭염 얘기할 때도 코 청소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코는 사실은 코딱지가 생기면서 호흡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균의 온상이기도 하거든요. 코 속에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것들이 군집을 많이 이루죠. 그래서 코딱지가 생기는 게 이제 사실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죠. 코아귤라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를 청소해 주는 건 정말 위생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좋은데, 코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손가락, 새끼손가락이죠. 코가 뭐 큰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손가락. 흐르는 물에 새끼손가락을 담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물을 적셔요. 그 다음 코 속에 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마사지를 해주면 코 점막들에서 점액이 분비가 돼요. 그죠? 양쪽 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코를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넣어서 또 한번 마사지를 해주고, 점막에 점액이 분비되면서 코딱지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코가 뻥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에서도 배기구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내연기관의 효율이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코딱지가 20%만 막아도 실제로 효율적으로 보면 코털이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40%, 50% 정도의 효율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딱지를 자주자주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제거해 주거든요. 그러면 코가 상쾌해지고, 코를 청소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입안에 침이 싹 고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 청소를 꼭 해주시는 게 첫 번째 꿀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샘 분비를 잘 되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죠. 침샘은 보통 얼굴에 3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귀밑샘, 그 다음에 턱밑샘, 혀밑샘 3개가 있는데, 마사지 대상은 귀밑샘이랑 턱밑샘이에요. 그래서 귀밑샘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통 이제 그 이를 꽉 다물었을 때 근육이 가장 많이 솟아나는 그 부위가 있거든요. 그 협거혈이거든요. 그 협거혈을 세게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누르기만 해도 침이 분비돼요. 실제로. 그죠? 귀밑샘을 자극하거든요. 그 다음 예풍혈자리라 그래서 바로 귀 끝에 보면 혈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 누르기만 해도 침이 분비돼요. 그래서 입이 침이 싹 고여요. 그래서 침 분비가 많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턱밑샘. 턱밑샘은 대형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밑에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문질러주세요. 그럼 침이 또 분비돼요. 벌써 침이 가득 찼어. 침이 잘잘잘 흐르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근육 자체와 이제 그 경락적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죠. 실제로 얼굴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안의 환경들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인데, 협거열, 예풍열, 대형열 이런 부분들을 마사지 해주면 입이 확 좋아져. 그래서 피곤하다 할 때, 이제 입이 텁텁하다 할 때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 침이 쫙쫙 분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거죠. 저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물을 놓고서 대화하면서 수시로 마셔주는 겁니다. 그럼 입안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세균들이 한 번씩 와시아웃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주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제발 믹스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믹스커피를 먹고 담배를 피면 입냄새는 100%예요. 이거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맡아본 입냄새 중에 최고는 담배 피고 믹스커피 먹고 대화할 때. 꼭 기억하세요. 묘한의사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